안녕하십니까. 한번도 한복 조작연구원 본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과 그 양상이 유사해서 트럼프와 닉슨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종전협상 추진, 나토의 유럽 안보 첨가, 전 세계를 대성하는 관세 전쟁 등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루크 디콜터 텍사스 A&M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의 판박에 이른바 네오 닉시즘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제사회는 트럼프와 닉슨은 닮은 꼴이라면서 닉슨 정부를 되돌아봄을 통해서 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는 철저히 미국 이익만을 추구했던 닉슨의 민족주의가 그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내 정책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69년은 장기화된 베트남 전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았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무역 적자가 누적됐으며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강력한 부상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오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닉슨은 베트남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및 경제적 지원으로 손실이 커져가자 동맹국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은 대아시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 최소화, 태평양전에서 군사 정치적 과잉 개입 지향, 아시아 동맹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군사 기구를 만든 것 등으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뒤 1969년 8월부터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1970년까지 미군 50만 명을 베트남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1970년 3월 주한미군 7사단도 철수시켰습니다. 이는 트럼프 해외 개입 최소화와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해외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나토 등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통한 안보 부담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에게도 머니머신, 즉 부자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 분담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닉슨 독트린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과 부흥을 외치면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관세 10내지 20% 부과도 그 뿌리는 닉슨의 신경제정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닉슨은 당시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 군사비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고평가된 달러로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자 1971년 8월 5일 달러의 금태한 정지와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한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신경제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고정 환율과 금 본위제를 통해 환율 안정과 자유무역 및 경제성장 확대를 목적으로 1944년 미국 주도로 수립한 국제경제 질서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닉슨은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보편관세를 무기로 삼아 각국의 환율 인상을 압박했고 결국 1972년 12월 일본, 독일 등 10개국으로부터 환율평가 절상 약속을 받아낸 후 보편관세를 철사하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보편관세를 부과해 이를 무기로 삼아 각과 각종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 사항을 수입품뿐만 아니라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정책, 보조금 등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 관행 등 미국 무역 적자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 모든 정책과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미국 주도로 수립된 해무에 대한 무차별주의를 원칙하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를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 제재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역닉슨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닉슨은 당시 미소 냉전구도에서 소련 견제를 위해 같은 공산 진영인 중국과 소련을 갈아치는 대중화해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닉슨은 1970년 2월 21일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후 중국과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 등 지원을 통해 1979년 미중 수교국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닉슨의 대중 접근을 통한 중러 분리외교는 소련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 달리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추진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적 고통과 애적 고립에 처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는 러시아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여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함으로써 중러 관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요. 트럼프는 닉슨의 중러 갈라치기 전략을 본받아 미국의 최대 적대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갈라치기를 하는 역-닉슨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닉슨과 트럼프가 가장 공통된 점은 일방주의라는 것입니다. 닉슨은 위에서 살펴본 정책들을 추진할 때 동맹국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트럼프도 현재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트럼프 닉슨 따라하기는 양자간의 우정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업자였던 시절인 1980년 6월 당시 불명예에 퇴진한 닉슨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 관계를 맺은 후 1993년 1월 닉슨이 80세를 맞을 때까지 서신을 교환하면서 펜팔로 지냈습니다. 닉슨은 트럼프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트럼프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두 사람 간의 우정으로 트럼프가 닉슨의 정책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의 정책과 닉슨의 정책 간 유사성을 볼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 지사단 철수, 경제 압박 등 닉슨의 정책으로 큰 충격을 받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조사해 볼 때 트럼프 일을 맡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뿌린 닉슨 정책의 추진 과정과 그 결과 등 역사의 드러난 사실들을 고찰할 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트럼프와 닉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트럼프 2기 정부 대정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